전라북도의 아름다움을 걸으면서 만끽하는 명품 여행길, 전라도 천년의 역사와 자연을 담은 길, 전라북도 천리길. 44개로 이루어진 전북 천리길을 매주 하나씩 만나보는 시간입니다. 내 친구 전북 천리길을 소개합니다. 지난번에는 세대를 초월한 선비의 기품을 느낄 수 있는 순창 선비의 길을 다녀왔었죠. 오늘은 익산으로 떠나보겠습니다. 오늘 천리길 안내해 주실 분 김용민 해설사님 자리했습니다. 해설사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익산에서 천리길 해설사로 활동하고 있는 김용민 해설사입니다. 네, 목소리가 너무 좋으시네요. 별로 그렇게 제가 볼 때는 좋다고 생각하지는 않은데. 네, 너무 목소리 약간 동굴 소리. 네, 기대가 됩니다. 네네. 오늘 어떤 길이죠? 네, 오늘은요. 저와 함께 걷는 길은 이제 미륵산 둘레길인데요. 네. 네, 익산의 웅포 공개나룻길, 함다산 둘레길, 미륵산 둘레길 이렇게 세 곳이 있습니다. 네. 네, 웅포 공개나룻길하고 함다산 둘레길은 저번에 방송에 소개를 해드렸고요. 네, 저희가 걸었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네. 네, 오늘은 이제 그 중에서도 가장 의미 있는 미륵산 둘레길을 소개해드리고자 합니다. 네, 김용민 해설사님이 소개해 주셔서 네. 더 의미 있는 미륵산 둘레길입니다. 네네. 지금 이 길을 꼭 가야 하는 이유는요? 미륵산 둘레길은요, 봄, 여름, 가을, 겨울 아무 때나 가도 좋아요. 아, 아무 때나. 네네네. 그런데 봄, 여름, 가을은요, 굉장히 산행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거의 어깨가 막 부딪힐 정도로. 와, 그렇게 인기가 좋군요. 네네. 그럼 겨울에는 왜 그래? 사람이 없어서? 아닙니다. 겨울에는 네. 조금 춥기 때문에 네. 많이 오시질 않아요. 네네. 네. 그래서 이런 때 이 미륵산 둘레길을 가면 좋지 않겠느냐. 특히나 겨울에 얼었을 때 네. 그리고 눈이 왔을 때도 무난하게 갈 수 있는 완만한 길이에요. 그렇군요. 네. 지금 전북 CBS 노컷뉴스 유튜브 채널로 들어오시면 정말 눈으로 새하얗게 덮인 미륵사죠, 저기가. 네네. 네. 보실 수 있는데 너무 예쁘네요. 네네. 높지 않아서 평탄해서 네, 걷기가 굉장히 좋다고 하셨는데 네. 춥지는 않아요? 보통 익산의 온도가요, 전라북도에서는 가장 따뜻합니다. 아, 그렇군요. 네네. 그리고 눈도 많이 오지는 않아요. 저렇게 많이 왔는데요? 올해는 너무 많이 와가지고요. 많이 온 것까지 보이는 거예요, 지금. 네. 근데 그렇게 익산 또 눈이 많이 오지 않아서 겨울에 걷기도 무난한 길이라고 합니다. 경로 한번 들어볼게요. 네. 먼저 이제 교통편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교통을 할 때는 KTX역, 익산역에서 또 터미널에서 금마 터미널까지 이동을 하게 됩니다. 네. 그리고 금마 터미널에서 기양 정류소까지 또 시내버스가 왔다 갔다 하거든요. 네, 그렇게 해서 교통편도 참 좋습니다. 지금까지 들은 둘레길 중에서 교통편은 가장 좋은 것 같아요. 네네. 그 타지에서 많이 옵니다. 서울, 경기, 부산, 네, KTX 타고. 네. 대중교통이 너무 잘 돼 있어서 타지에서도 많이 오시는군요. 네네. 그럼 일단 걸을 때는 얼마나 걸려요? 네, 이제 걷는 거 좀 이따. 둘레길. 예, 둘레길 좀 이따 말씀드리고요. 네. 아직 교통편이 안 끝났습니까? 네. 교통편 좀 더 들어보겠습니다. 네. 자차 이용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네. 그래서 기양 정류소 아까 말씀드린 그 앞에 주차장이 있습니다. 오. 네. 거기에 전기 충전원 돼 있잖아요. 아, 전기차도. 네 곳이나 있어요. 네. 네. 그래가지고 전기차를 가지고 오신 분들도 거기서 주차를 해놓고 산행을 할 수가 있습니다. 아, 딱 충전해놓고 산행해서 오면은 딱 충전이 딱 돼 있군요. 아, 네. 자, 그럼 이제 한번 걸어봐도 되겠습니까? 네. 거기서 처음에 이제 약간 오르막길이 있어요. 완만하지만. 네. 살살 올라가다 보면은 미륵사지 방향으로 가게 됩니다. 네. 거기서 갈림길이 한 3곳 정도가 돼요. 오. 네. 그러면은 그 갈림길에서 미륵사지 방향으로 계속 이동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1.8km. 네네. 그러다 보면은 거기에 리본이 이렇게 하나씩 매달아져 있어요. 초록색 리본. 아, 가는 길에. 네네. 그래가지고 익산 철길 헬사님들, 익산시 관계 공무원들이 가끔 산행을 해요. 오. 네. 그러면서 우리가 이렇게 걸어놓습니다. 아, 그 리본을 따라 걸어가면 되나요? 네네. 네. 초행길도 뭐 헤매지 않고 갈 수 있는 그런 완만한 좋은 길입니다. 그래서 거기를 갔다 보면은 99뱀이 논이라고 있어요. 99뱀이 논. 네네. 네. 그 지금 현재는 형체가 알아볼 수 없지만 막 풀만 이렇게 쌓여 있어요. 네. 원래 논이었어요?
1960년대까지 거기서 경작을 했다고 그래요. 아, 되게 산속으로 보이는데. 네. 그때 논이었군요, 예전에는. 네네네. 네, 그래서 그때 왜 99개냐, 뭐 옛날 100개 이상에서 만든다. 왕만이 100이라는 숫자를 쓸 수 있다. 오, 그래서 99까지만 썼군요. 네, 주광론입니다. 네. 거기를 이제 지나다 보면은요, 한 10분 정도 가다 보면 비륵사지가 보이게 됩니다. 오. 네. 유명한 미륵사지. 네, 이제 미륵사지는 이따 또 설명해드리려고 하고요. 네. 미륵사지를 이제 끼고 가든 아니면 통과를 하든 하시다 보면은 동탑이 있어요. 네. 서탑이 있고 동탑이 있는데 동탑을 이렇게 바로 옆에 오솔길이 또 조그마하게 있습니다. 아, 동탑 옆에 오솔길. 네네. 그래서 오솔길을 따라 올라가서 구룡마을 쪽으로 이정표가 구룡마을로 돼 있습니다. 네. 구룡마을 쪽으로 가다 보면은 또 뜸바위라고 네 있습니다. 오. 네. 뜸바위에서 좀 더 가면은 구룡마을 마지막 종점 대나무 숲이 나오게 되죠. 임금님 귀는 할 수 있습니까? 대나무 숲. 오, 대나무 숲 너무 예뻐요. 그 이상입니다. 완전 원시림이라 네. 개발이 하나도 안 됐기 때문에요. 이따 또 설명을 해드리겠지만은 정말 막 귀신 나올 정도로. 예? 죄송합니다. 네. 네, 너무 한적합니다. 이렇게. 네. 네. 와, 지금 전북 CBS 녹화뉴스 유튜브 채널을 들어오시면 네. 지금 구룡마을 대나무 숲을 보실 수가 있는데 와, 정말 거짓말 같이 대나무들이 네. 진짜 오래됐다는 게 딱 느껴져요. 네. 저기서 뭐 임금님긴 당나귀기 아우 전혀 안 들리겠는데요? 거기에 또 잘 알려지지 않아가지고요. 손님들이 많이 오시질 않아요. 아, 또 저기도 안 와요? 네. 네. 지금 이제 오기 시작하는데요. 네. 그래가지고 정말 이렇게 외치도 되는 그런 원시림 같은 대나무 숲입니다. 너무 멋있습니다. 네. 거기가 이제 종점이 되겠고요. 거기서 다시 이제 시점으로 가야 되겠죠. 아, 돌아가야 됩니까? 근데 다시 원위치 해야 돼요. 네. 네, 한 바퀴 도는 게 아니고요. 다시 또 거꾸로 돌아가야 되는데. 편도라서 여기가. 네네. 거기가 약 8km예요. 네. 빨리 걸으면 2시간, 천천히 걸으면 2시간 반. 걸리거든요. 길다. 예, 그 등산 좋아하시는 분들은 다시 한번 원위치로 가시고 아니신 분들은 거기서 콜택시를 부르면 돼요. 아, 네. 뭐 10분 안으로 오거든요. 네, 익산은 참고로 택시가 굉장히 많습니다. 아, 그래서 콜택시도 바로바로 오는군요. 바로 와요. 네, 눈 오는 날은 좀 잘 안 와요. 눈 오는 날은 어디나 마찬가지죠. 네. 네. 그래서 다 택시 5만 6천 원에 7천 원 되면 다시 시점으로 갈 수가 있습니다. 아, 너무 좋습니다. 네. 이렇게 택시 요금까지 이렇게 깨알같이 안내해 주시고. 제가 그렇게 많이 다니고 있습니다. 네, 해설사님의 코스를 한번 들어봤습니다. 네. 이 길에 대한 역사와 얽힌 이야기, 유래도 들어보겠습니다. 네. 이 길에서 미륵사지를 빼놓을 수가 없잖아요. 그렇죠. 네, 가장 또 미륵산 둘레길에서 센터에 자리 잡고 있어요. 센터. 네. 네, 4km 가운데 지점에. 그래서 미륵사지는 다 알고 계시겠지만 네. 잠깐 또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미륵사지는 옛날 교과서에도 많이 나와요. 아, 그리고 시험 문제도 많이 나옵니다. 네네. 네. 단골 메뉴입니다. 시험 문제. 네. 그래서 뭐 옛날 생각도 나고 그러기 때문에 제가 잠깐 미륵사지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참고로 미륵사지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하려면 거의 30분 이상 걸립니다. 아, 잠깐만요. 3분 아니 1분 30초 드릴게요. 네, 알겠습니다. 예. 저 미륵사지 이제 기원에 대해서 잠깐 설명을 드릴게요. 네. 좀 삼국유사를 좀 인용을 좀 하겠습니다. 네. 삼국유사에 서동요가 있고요. 서동설화가 있습니다. 그렇죠. 네, 서동설화 내용을 잠깐 인용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루는 왕이 부인과 더불어 사자사에 가려고 용화산 아래 큰 목가에 이르렀다. 미륵 삼존이 묵 가운데 나타나자 수레를 멈추고 예경을 하였다. 부인이 이곳에 큰 절을 세우는 것이 소원이라 하니 왕이 허락하였다. 지명법사에게 못을 메울 일을 물으니 신통력으로 하룻밤 사이에 산을 무너뜨려 못을 메워 평지를 만들었다. 이에 부처님 모습을 조성하고 미륵 3회에 따라 정각과 불탑, 회랑을 각각 세 곳에 세우고 미륵사라는 편액을 달았다. 네. 오. 네, 삼국유사 이련 스님이 쓴 거기에 나온 내용이에요. 하루 만에 못을 메우고 네. 평탄하게 만든 다음 미륵사를 세웠다. 네, 근데 뭐 그 시절에 가봐야 되는 건데. 네네.
그런데 거의 뭐 증명이 됩니다, 이게. 네. 네, 사실인 것 같아요. 하루 보면은. 만에요? 아니, 하루는 더 걸리는데. 여튼 네, 그래서요. 이런 신비로운 네네네. 미륵사입니다. 네, 또 계속 네. 진행하겠습니다. 네, 조금 이제 1분 더 끝난 게 아니에요? 네, 계속하시죠. 네. 이제 18년 전에 지금부터 18년 전에 서탑을 해체하고 다시 보수 작업을 합니다. 네. 미륵사지 서탑. 네네. 서쪽에 있는 탑이죠. 네네. 근데 거기 보면은 서기 639년 무왕 때 사택 적덕의 딸이 근데 거기 이제 왕비 이렇게 나오거든요. 미륵사지를 만드는데 많은 도움을 주었다 이런 내용이 나와요. 오. 기록이 나옵니다. 네. 네, 거기 이제 삼탑 삼금당인데요. 서탑이 그 기록이 나옵니다. 네, 가운데 또 목탑이 있었어요. 네, 목탑은 다 소실됐죠. 나무가 네, 없으니까. 근데 주춧돌이 있기 때문에 목탑이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다음에 동탑이 있겠죠. 네. 그래서 삼탑 삼금당. 네. 삼탑 삼금당. 네네. 로 구성이 돼 있군요. 네네. 그리고 이게 아까 말씀드렸듯이 서기 639년 무왕 그 백제무왕 30대 왕 그 시절이잖아요. 그것 때문에 세계 문화유산 유네스코 지정 세계 문화유산으로 등재가 됩니다. 오, 미륵사지 석탑. 네. 이 나와버렸잖아요. 이게 정말 결정적인 이유예요. 오. 네, 유네스코 지정, 유네스코 세계 문화유산으로 지정된 결정적인 이유가. 네. 네네. 그렇게 해서 삼탑 삼금당 이렇게 해서 되게 되는데요. 서탑과 동탑에는 사리함을 발굴할 수가 없었어요. 네. 네. 그래서 거기에는 또 다른 분들 아까 사택 적특의 딸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네네네네. 그분이 뭐 설화공주인지 누군지는 모르겠는데 또 그때는 백제 시대는 또 왕비가 또 한두 명 있을 수도 있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또 설화공주도 같이 어딘가 있다. 그렇게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군요. 네. 계속 진행할까요? 네. 네. 그래서 미륵사지가 13만 평방미터 정도 됩니다. 그래요? 네. 그래서 삼탑 삼금당이 가능해요. 다 들어갈 수 있군요. 네. 우리나라는 보통 1탑 1금당입니다. 그렇죠. 하나씩 있어요. 네네. 석탑이. 네네네. 그런데 여기는 굉장히 규모가 큰 거죠. 아시아 쪽에서는 절터가 가장 크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네. 또 유네스코가 지정한 세계문화유산이 네. 된 겁니다. 2015년 7월 8일 날 지정됐는데 네. 공주 유적, 부여 유적, 미륵사지 유적, 그다음에 바로 옆에 왕궁리 유적이 있습니다. 왕궁리. 네, 그게 4개가 지정이 됩니다. 익산에만 이렇게 두 군데나 유네스코 지정 세계문화유산이 있는 거예요. 네네. 네. 네. 그리고 그 옆에 또 비슷한 시기에 또 익산 미륵사지 박물관이 개장이 됩니다. 네. 저도 가봤죠. 예. 개장했을 때. 예, 옛날에 시립박물관이었는데 유네스코 지정 때부터 승격이 돼가지고 네. 국립박물관으로 2년 전부터 다시 재개관을 하게 됩니다. 그럼 이 미륵산 둘레길이 네. 지금 잠깐 삼국유사 읽어주셨는데 네네. 이 무왕과 선화공주도 이렇게 걸어가면서 네네. 여기에 절을 세우는 것이 네. 내 소원이다. 네. 선화공주의 소원이다. 그 길을 우리가 걷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네. 되게 역사적으로 의미 있는 길이에요. 네. 그 나중에 포인트 나오는데. 그럼 포인트 나와요 나중에? 먼저 말씀을 하셨어요. 그렇군요. 네. 제가 포인트까지는 아직 못 봤습니다. 네. 그래서 뭐 여기까지 더 네. 많은데 또 조금만 더 설명드리다 보면 네. 또 1분 남았나요? 끝났는데요. 한번 해보실까요? 네. 네, 거기에 또 행사를 많이 합니다. 네. 그래서 여기 보면은 9월달 한 달 정도 익산 미륵사지 세계유산 미디어 아트 페스타 축제. 네, 그걸 하거든요. 그걸 간단히 설명드리면 라이브 퍼포먼스, 드론 라이트 쇼, 국기 태권도 시범도 하고요. 시그니처 미디어 파사드라고 하고 엑스알 미디어 퍼포먼스라는 메인 스크린의 탑과 탑 사이에 스크린을 만들어요. 행사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미륵산 둘레길을 걸으실 때 그 시점에 맞춰서 이제 9월달, 10월달 사이에 맞춰서 그 행사도 보시고 미륵산 둘레길도 걸으시고 그러면 더 뜻이 있는 둘레길이 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이만큼만 들어도 사람 엄청 많을 것 같은데요. 9월달에. 네, 10월달도 있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10월달에 한 3, 4일 서동축제를 해요. 또 서동축제까지. 네. 그때도 둘레길 오시면 돼요. 네, 서동의 도시잖아요. 익산. 익산을 서동의 도시라고 하고요. 고백의 도시라고 합니다. 그래요? 네. 익산 분들 서동의 도시라고 하던데 서동 공원도 막 만들고 하잖아요. 네, 고백의 도시라고 하는데 고도 백제의 도시다. 고도 백제의 도시. 네, 그리고 둘러보면서 고백 좀 해라 서로가.
마음 풀어라. 와, 진짜 센스 있네요. 네, 그래서 고백의 도시, 고도 백제의 도시. 네, 그렇게 그렇군요. 됩니다. 네. 여기에서 갑자기 익산이 고백의 도시라는 것까지 네, 들어봤습니다. 뜬바위라는 바위도 되게 생소해요. 떠 있다는 건가요? 바위가? 네, 그 미륵산에 옛날에 힘센 장수가 살았대요. 오. 네. 근데 이제 이곳을 지나다 보니까 바위가 큰 게 2개가 있더랍니다. 네. 그래서 번쩍 들어가지고 위에다 올려놨대요. 그냥 지나가다가 네, 큰 네. 바위가 있어서. 네. 오, 진짜 크네요. 지금 전북 CBS 노컷뉴스 유튜브 채널로 들어오시면 저는 지금 사진으로만 봤을 때는 그렇게 큰 바위인지 몰랐거든요. 근데 사람이 서 네. 있으니까 엄청난 바위네요. 네. 그래서 이제 장수가 들어서 저 위에다가 이제 올려놨는데요. 네. 네. 이쪽으로 좀 돌려서 보면은 이게 떠 있는 것 같이 보여요. 위에 바위가. 아, 다른 쪽에서 네. 보면은 바위가 떠 있는 네. 것처럼 보이는군요. 네. 이제 지금 방향에서는 안 떠 있게 보이는데, 네. 그래서 좀 떠 있게 보이거든요. 뜬바위를 하고요. 네. 얹혀놨잖아요, 지금. 얹혀놨죠. 예, 얹힌바위라고도 하고요. 언젠가. 네. 네. 정말 누가 올려놓은 것처럼 생겼어요. 네. 그리고 옆으로 보면은요, 또 그 배틀 짤 때, 네. 배틀 짤 때 그 왔다 갔다 하는 거 있잖아요. 요렇게 알아요. 북이라고 하거든요. 네네. 네. 배틀 짤 때 사용하는 그 기구, 북 닮았다고 그래서 또 북바위라고도 합니다. 아, 그렇군요. 그래서 그 장수가 아무튼 간에 그 큰 돌을 저렇게 올려놓고 그 위에서 네. 소피를 놨다네. 쉬를 하셨구나. 네. 해갖고 골이 남아있습니다. 흔적이. 뭔 소리예요? 아니요. 사실에 저 올라가 보면은 뭐가 또 사실입니까? 거기에 또 그만 남아있는 게 아니에요. 반지꼬리 같은 또 형태가 남아있어요. 아, 그렇군요. 그 옆에 또 가위 같은 형태가 남아있고요. 저 바위의 정체를 한번 저 보려고. 위에 올라가시면요. 네. 네, 그래서 그 장수가 뭐 때문에 반지꼬리하고 가위를 가지고 다녔는지는 그것은 저도 알 수가 없습니다. 그 장수가 여자일 수도 있겠다. 글쎄요. 네, 모르겠습니다. 남자인지 여자인지. 이 네. 뜬바위를 한번 보러 네. 가봐야 되겠어요. 정말 신비로운 바위입니다. 네. 이 길을 걸으면서 꼭 봐야 하는 포인트 3가지도 들어볼게요. 네. 네, 보시면은 아까 간단히 설명했던 미륵사지가 포인트가 될 거고요. 네. 그다음에 뜬바위가 또 포인트가 됩니다. 오, 정말. 네. 그리고 마지막으로 꼭 봐야 될 걸 구룡마을 대나무숲. 구룡마을 대나무숲은 네. 진짜 이게 포인트가 되거든요. 인생 사진 찍을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여기를 또 간단히 설명드리자면요. 생태학적으로 아주 좀 대나무가 살 수 있는 북방 한계선이에요. 지금은 이제 온난화 현상 때문에 좀 북방 한계선이 좀 올라갔는데 옛날에 그게 딱 나눴을 때 대나무가 살 수 있는 그래서 생태학적인 그런 장소가 의미가 있네요. 되는 거예요. 네. 두 번째로는 저기에서 원시름 같다고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네네. 저기서 우리나라에 대나무 나오는 영화에 거의 그 대부분 저기서 촬영을 했습니다. 대나무만 나왔다 하면은 다 저기서 촬영했군요. 네네. 예를 들어서 최중병기, 활, 추노, 그다음에 작년에 갔는데 내년에 또 개봉을 하는데 그 영화를 촬영하고 있더라고요. 그렇구나. 네. 그래서 저 옆에 갔다 좀 쫓기려고 그랬는데 네. 비키려고 그래가지고 네. 대한민국 대나무 하면은 지금 익산 구룡마을이군요. 네. 구룡마을 대나무. 약 5만 평방미터 정도 돼요. 네. 그런데 또 저희가 또 옛날에는 생금밭이라고 해가지고 대나무를 이용한 가공품 그리고 저 충남, 서울, 경기, 한양이라고 그러겠죠. 네. 그쪽으로 많이 판매를 했습니다. 그렇군요. 그 옆에 금강 있잖아요. 네. 금강까지 용도로 가서 금강에서 배를 타고 한양으로 가서 네. 그래서 돈을 많이 벌게 해준. 또 소중한 숲이네요. 네네네. 마지막으로 어떤 길인지 한마디로 들어볼게요. 네, 마지막으로 이 길을 정의를 한다면요. 네, 1400년 전에 백제인과 왕과 왕비와 함께 대화할 수 있는 그런 역사적인 길이다. 역사의 길입니다. 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네. 이 길을 걷고 나서 네. 난 좀 부족하다. 네. 익산을 조금 더 보고 싶어. 네. 라는 분들이 있을 수 있어요. 주변 네. 관광지도 같이 소개해 주실까요? 아까 잠깐 말씀을 드렸듯이 미륵사지하고요. 같이 연계되는 왕궁리 유적이 있습니다. 왕궁리 유적. 네. 여기도 세계문화유산으로 등재가 같이 됐습니다. 네. 네.
여기에는 옛날 왕궁 그 백제 무왕이 살고 있던 왕궁터가 그대로 남아 있어요. 오. 네, 왕궁터가 실제로 남아 있는 곳은 우리나라에서 거기뿐이 없다고 그러네요. 아, 그래요? 네네. 경주도 아니고? 네네. 궁터가 그대로 벽까지 남아 있습니다. 아, 벽까지 남아 있군요. 네네네. 그리고 지금 유물을 발굴하고 있습니다. 지금도요. 아, 여전히. 예, 네. 여전히. 근데 언제 발굴이 끝날지를 모릅니다. 아, 네. 계속 유물이 네네. 캐면 나오는. 네네. 네. 거기에도 이제 박물관이 있어요. 근데 익산 시립박물관인데 네. 거기서 나오는 유물 전시나 있습니다. 그렇군요. 네, 그리고 거기도 또 탑이 있겠죠. 네. 자, 이제 왕궁리 5층석 탑. 아, 왕궁리 5층 석탑. 네, 국보입니다. 네. 네, 289호. 네. 아, 그 탑이 있고요. 양쪽에 또 소나무가 있어요. 아, 그 소나무도 오래된 아니, 소나무요? 오래된 소나무는 아닌데요. 네. 그 탑의 양쪽에 소나무가 있으니까 보기가 너무 좋습니다. 아, 네. 그렇군요. 네. 그래서 가끔씩 그 탑돌이도 하고 행사를 많이 합니다. 아, 행사도 익산에서 행사도 많이 하는. 네. 그리고 6, 7월 달에 뭐 야행이라고 그래서 큰 행사를 거기서 하기도 하고. 문화재 야행이요. 네네. 네. 왕궁리 5층 석탑은 또 밤에 또 눈 오는 날 이런 때 보시면요. 아, 정말 멋있습니다. 네. 아, 지금 밀사지하고는 완전 좀 틀린. 분위기. 네, 그렇습니다. 네, 좋습니다. 아, 우리 해설사님이 네. 익산 그 천리길, 익산 미륵산 둘레길을 소개를 해주시면서 네. 익산에 대한 자긍심을 네. 굉장히 많이 느꼈습니다. 그렇습니까? 네, 그래서 굉장히 감동을 받았어요. 네, 고맙습니다. 네. 전라북도의 아름다움을 걸으면서 만끽하는 명품 여행길, 전라북도 천리길. 오늘은 44개의 길 중 34번째 길인 미륵사 둘레길을 함께 걸어봤습니다. 익산은 가깝기도 하니까 조만간 꼭 가서 걸어봐야 되겠습니다. 김용민 해설사님 멋진 안내 감사했습니다. 감사합니다.